안녕하십니까. 돈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학생이 이렇게 공부해서 써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학생은 전부 다 이제 완득이 영화 보고 있어서 제가 학생 영화 보는 동안 찍어놓기로 하였습니다. 자, 시의 개념은, 시는 T.S. 엘리어트라는 시인은 운율의 미학이라고 했고, 공자는 사무사, 사악한 것이 없다. 악한 것이 없는 게 시다. 사악한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T.S. 엘리어트는 운율의 미학, 운율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것이 없다는 것은 내용적 측면일 테고요. 운율의 미학이라는 것은 형식적 측면이겠죠. 그래서 내용과 형식의 이 두 가지 정도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정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는 사람의 생각, 사람이 쓰는 거죠. 그래서 운율은 뭐냐면 운이 있고 율이 있어요. 운을 띄워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같은 글자. 그 다음에 율동이죠. 리듬이죠. 리듬. 자, 리듬은 뭐에서 생기냐면 이 리듬은 반복해서 생깁니다. 반복. 그래서 리듬은 반복을 통해서 생겨요. 글자 수를 반복하든지 아니면 같은 글자 소리를 반복하든지 아니면 같은 단어 아니면 같은 문장을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규칙성을 갖는다는 거죠. 반복. 네 박자처럼. 그래서 시는 실제적으로는 전부 다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노래 가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노래 가사. 이제 노래 가사는 압축해서 줄여서 압축해서 함축해서 압축성 함축성이라고 하거든요. 함축해서 내용을 함축해서 포함하고 압축해서 함축해서 포함 압축해서 함축해서 표현을 해요. 함축해서 표현을 하니까 이거 비유도 많이 하거든요. 비유를 하는데 비유법 중에서 은유법은 A는 B다. A는 B다. 이렇게 쓰이고 A처럼 B, A 인양 B, A처럼 듯이 인양 이렇게 나오면 직유법. 근데 이렇게 A는 빼지고 이게 원관념, 관념은 생략인데 원관념을 생략하고 보조관념 이 B만 가지고 현상의 특징, 상자가 현상이고요. 현상 특징, 현상의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줄여서 B를 가지고 나타내 주니까 이거 상징성이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법인 은유법, 직유법, 상징법을 사용해서 비유의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비유를 하는데 함축해서 상징을 많이 쓰겠죠. 현상의 뭐라고요? 현상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특징을 잘 잡아서 나타내주는 겁니다. 자, 그런 시는 문학인데요. 문학. 그럼 문학과 비문학은 뭘로 나누냐? 문학은 감동이 있대요. 감동. 문학에는 뭐가 있어요? 감동. 느낄 감, 움직일 감. 감동을 하면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면 감정이 정화돼요. 뭐라고요? 감정이 정화. 깨끗하게 돼요. 감정이. 정수기처럼 감정이 정화하고 이 감정이 정화하는 거를 다른 말로 카타르시스라고 그래요.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 문학용어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감동적으로 쓰면 문학이고 감동이 없으면 비문학이에요. 이게 비문학은 실용글이라고 해요. 실용글인데 대표적으로는 설명문과 논설문이 있고 설명문, 논설문. 설명은 정보를 전달하고 논설문은 설득을 하죠. 그래서 언어로 쓰는 건데 그래도 예술이에요. 예술은 뭐라고요? 감동을 해야 돼요. 감동. 그래서 감동이 있으면 문학, 없으면 비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런 거랑 똑같아요. 문학의 종류에서 시, 소설, 수필, 희극 그게 있는데 시는 특성이 뭐냐면 형식의 특성이 행하고 행을 바꿔요. 연도 바꿔요. 그래서 띄어쓰기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 행하고 연으로 되어 있어요. 1년, 2년처럼 노래처럼 한 줄, 두 줄. 근데 소설은 허구하고 진실성, 허구성, 꾸민 이야기인데 진실을 바탕으로 꾸며 그런 가운데 여기에 호기심을 유지하는 여기 터부시 금기시하는 호기심을 유지하는 요 부분을 써요. 소설. 자, 수필은 개성 체험으로 자신의 경험을 써요. 개성 체험으로. 이거는 신체 주변에 일어난 잡다한 기록인 신변잡기. 신체 주변에 일어나는
잡다한 일들을 기록하는 신변 잡기들을 기록해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 독특한 경험들을 여기다 쓰죠. 재미있게, 재치있게. 그건 뭐 연극하고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연극과 드라마, 영화 드라마.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이걸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시와 나머지로 나눠요. 이렇게 나눌 때는 여기는 운문이라고 해요. 운율의 미학, 그러니까 운문. 그 운율 리듬 반복이 흩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세 개는 상문이라고 해요. 또 나누면 시하고 소설하고 극은 형식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수필은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해요. 형식이 없어요. 다만 무형식이지만 뭐 산책을 할 때 신체 주변 잡다 기록하더라도 담은 안 넘어가잖아요. 글 쓰는 그냥 규칙만 지키면 되니까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 형식도 없는 게 수필이에요. 그래서 여기 실용글에서 논설문인데 근데 무형식의 형식으로 감동을 하게 예술성이 있으면 논설적 수필. 설명문인데 감동을 하면 설명적 수필. 여기 설명문, 논설문 말고 일기 같은 게 있거든요. 일기는 실용글이에요. 실용글인데 일기를 그러면 여기다가 수필로 집어넣을 때 예술이 있으면 그죠? 일기 수필. 뭐 여기에 기행문이거든요. 여행 다니는 거. 이 기행문을 이게 실용글인데 이 기행문을 예술성이 있으면 이렇게 기행 수필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필과 나머지 글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학의 종류에서. 자, 여기서 보면 그러면 시의 3요소는 뭐냐? 제일 중요한 건 운율성이에요. 운율. 그래서 음악성, 리듬으로 반복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운율로 리듬 있게 써요. 그 쓰는데 뭘 쓰냐? 주제 내용, 핵심 내용. 그래서 포함, 압축해요. 내용을 포함하고 압축해요. 그래서 포함하고 압축해서 쓰니까 상징적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현상의 특징만 쓰니까 좀 쉽지가 않아요, 내용이. 그럼 쉽지가 않은 걸 어떻게 하느냐? 심상, 마음의 상상이에요. 그리고 뇌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뇌에서. 그럼 뇌에서 판단하는데, 그러면 이걸 그림처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마음에 상상하는데. 그림처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뇌에서 판단할 때, 여기서 감각기관 있죠?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오감각의 심상. 그래서 시각적 심상, 눈, 청각적 심상, 귀, 후각적 심상, 코, 미각적 심상, 입술, 촉각적 심상, 뼈. 그래서 얼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 이 뇌니까 뇌에서 이 감각을 받아들이면 뇌에서 판단하죠. 그래서 심상이라고 해요, 심상. 이 심상, 시각적 심상, 이 오감각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오감각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뼈가 시리면 뼈감각, 골감각이라고 그러고요. 근육이 아프면 근육감각적 심상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심상을 더 발전시키면 눈은 차갑고 하얗다. 차고 희다. 감각이 두 개가 써 있으면 합집합이니까 복합감각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감각이 이렇게 종소리가 꼭 동그라미가 퍼지는 것 같아요, 하늘에. 그러면 감각은 하나인데 공통감각이죠. 그래서 이걸 공감각이라고 해요, 공감각.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각인데 원래는 종소리는 청각이 시각으로 전이 변이 됐다고 해요. 전달돼서 다르게 됐다. 변해서 다르게 됐다. 전이 변이 됐다고 해요. 이런 공감각적 심상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시는 그쵸? 형식과 리듬을 눈에 보이듯 감각으로 보이듯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 사용은 형식과 뭐라고요? 운율이라는 형식과 주제라는 내용을 합쳐서 마음의 뇌 감각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는 일상적인 생활 언어하고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자, 보통은 생각도, 느낌도, 표현도, 의사전달도, 그죠? 생각을 전달하거나, 표현하거나, 느낌을 얘기하거나, 생각을 다 해요. 근데 차이는 뭐냐? 시어는 시인들이 잘 다듬어서 함축적인, 꼭 필요한 내용,
포함, 압축한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데 일상어에서는 이렇게 막 다듬어가지고 아주 함축적으로 딱 뭐 말하진 않죠. 그냥 평범하게 편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자, 시에서 보통 때 가자 그러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시에서는 하늘로 가자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일상에서는 하늘로 가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 내에서 이 시는 시의 언어는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압축해서 그 상황을 가장 적절한 단어를 다듬어서 잘 조합해서 쓰니까 이건 시인의 언어라고 어떻게 보면 시인의 언어. 이거는 일반적인 보통사, 일상적인 보통의 언어일 수 있겠죠. 자, 시의 종류를 보니까 이렇게 보통 아까 그랬죠. 형식이 있고 형식은 운율에 따라서 운율에 따라서 운율의 리듬에 따라서 내용은 뭐라고요? 주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따라서 자, 시기에 따라서 옛날에 만들어진 건 고전시가 그죠? 그 다음에 개화기에 신체시가 있고 그 다음에 현대시가 갑신정변 뭐 이런 기준으로 해도 되고 그쵸? 자, 그 다음에 내용에 따라서 감정을 서술하는 서정시 감정을 주로 이루는 감정. 서사시는 사건이 있어요. 사건. 자, 서사시는 영웅서사시라고 그랬어요. 영웅서사시. 영웅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시처럼 읊어서 원형극장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를 읊어줬어요. 그게 이제 음유시인이라고 해요. 음유시인. 그래서 원형극장에서 동전을 막 던져드는데 이런 음유시인이 이렇게 전기문처럼 이야기처럼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달해줬어요. 이런 것들처럼 줄거리가 있어요. 줄거리가 있으면 서사예요. 자, 다르게 말해서 더 깊어지면 서사 장르는 줄거리가 있으니까 서사 장르는 서사시 말고 서사 장르는 소설이에요. 그럼 소설의 특징은 뭐냐면 대화를 해요. 대화. 그러면 대화가 있거나 아니면 이게 줄거리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의 줄거리가 있으면 소설이에요. 소설. 근데 이게 극시라고 했어요. 극시는 연극처럼 이 시 안에 대화가 들어가요. 연극은 대화가 들어가죠. 서로 대화를 하고 그렇잖아요. 대화. 형식상으로 딱 짜여져 있는 거는 정형시라고 그래요. 뭐 시조처럼 3434, 3444, 353 이게 시조. 형태가 딱 짜여지지 않고 글자 수가 정해져 있어요. 시조 같은 거는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를 꼭 지켜야 되고 세 글자, 3, 5,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이렇게 첫 줄, 둘째 줄, 셋째 줄을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짜여있는 거는 정형시라고 그러고 자유시는 특별히 정해진 건 없어요. 리듬감만 있으면 되고 산문시는 이렇게 문장이 행렬이 구분이 없이 그냥 이렇게 문장처럼 썼어요. 근데 리듬감이 있어서 시라고 하는 거예요. 산문시는 뭐라고요? 보통 시를 운문이라고 하잖아요. 운문. 근데 운문은 특징이 있어요. 시는 행을 바꾸고 연을 바꾸고 그래요. 그래서 운율의 미학이 시인데 이 산문처럼 써놨어요. 산문 그냥 원고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글처럼 써놨는데 이게 리듬이 있으면 산문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산문시는 이게 산문시다 하고 밝혀줍니다. 대개는 공부할 수 있게. 자, 보시오. 서정시는 서술한다, 쓴다, 감정을, 서정시, 감정을. 서사는 서술한다, 사건을 서술하는데 시간이 경과돼야 돼요. 시간 경과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시간 경과하면서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극시는 연극처럼 대화가 있는 시예요. 대화가 있는 시. 자, 됐죠? 자, 두 번째. 자, 여기서 보면 운율은 리듬감이었죠. 리듬, 반복에 의해서. 운율은 말의 가락인데 리듬감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면 두 개로 이렇게 나누죠. 리듬이 외형률하고 내재율이 있죠. 내재율. 그럼 내재율은 안에 존재하니까 몰라요. 은근히해서.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자유시, 산문시. 정형시는 안 되죠. 형태가 정해져 있으니까 리듬이 외부에서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바깥에서. 바깥 형태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운율을. 규칙적으로 운율이 되니까. 그러니까 은근히 알 수 있는데 자유시 중에서 일부는 운율을 밖에서 볼 때는 언뜻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산문시도 잘 언뜻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뭐 외형류로 봤을 때 자유시, 뭐 정형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자유시도 들어가요. 자유시도 들어가는데 이 자유시와 산문시의 경우에 내재율이 있는 경우가 있고 내재율이 있는 경우는 이게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안에 존재하는 운율이 안에 존재하니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내재율이다 하고 알려주고 수능시험이나 이런 시험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알려주고 이게 나오면 시의 특성을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 내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내재율이라는 개념만 알면 돼요. 이 내재율은 안에 존재하니까 은근히 드러나서 잘 모르는데 외형률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외형률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음수율이 있어요. 음수율. 그러면 숫자가 비슷해요. 음수율, 숫자. 그 밑에도 있나요? 음수율. 여기 있네. 음수율. 그 다음에 음유율, 음성률. 먼저 여기서 설명하는 게 낫는데. 음수율인데, 이거는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처럼 글자 수들의 규칙성이 있어요. 뭐, 7글자, 5글자처럼. 진달래 것은 7호조. 이건 7호조. 이건 3, 4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3, 4조.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음성률이 있어요. 음성률. 그러면 소리성자죠. 같은 소리가 와요. 같은 모음. 아자로 끝나든지, 다자로 끝나든지, 이렇게. 같은 모음이나 자음이 와요. 소리. 그 다음에 음위율이 있어요. 음위율. 같은 위치에 비슷한 것들을 반복해요. 위치. 그러면 비슷한 걸 합치하는데, 이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문장이 한 문장, 두 문장, 이게 시의 행이 이렇게 되면, 이 앞부분이 같으면 두목님, 두운, 머리 두자, 두운.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이 같으면 요운, 요통할 때가 허리 요자예요. 요운, 요통, 허리 요운. 허리, 머리. 그러면 여기 각선미, 다리 가군. 그래서 가군이라고 얘기해요. 가군. 두운, 요운, 가군. 이 끝에 부분이 같으면 가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두운, 요운, 가군. 그게 외형률입니다. 자, 형성 방법은 이렇게 같은 소리나, 그럼 음성률. 같은 단어를 하면 이거는 반복법도 됩니다. 같은 단어가 계속 나오면 반복법. 같은 구절이 쓰이면 시가 좀 안정적으로 보이고 같은 문장을 제일 위에다 쓰고 제일 아래다 쓰고 요 안에다 시를 채우면 이걸 수미상관. 이게 시가 있을 때 수미상관, 쌍관, 수미상응, 수미쌍관, 수미상응 이렇게 부릅니다. 자, 글자 수를 반복하니까 음수율이죠. 숫자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세자, 네자, 사사조. 사사조는 가사가 있고, 삼사조는 시조가 있고, 7호절은 민요풍으로 진달래꽃처럼 진달래꽃 이런 것처럼 개화기의 초반의 시 진달래꽃도 7호조입니다.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하실 때는 노래 아시죠? 자, 음수율은 음보수를 반복한다. 그러면 이건 음보율이래요. 이건 3음보, 4음보. 자, 단어 한 글자는 음절입니다. 이건 한 글자. 어절은 이렇게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립니다. 이렇게 띄어쓰기가 있어요. 띄어쓰기는 물고기처럼 물려들어서 어절입니다. 어절. 그러면 읽을 때 반복 끊어 읽고 띄어 읽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봐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쓰면 자, 이거는 1, 2, 3, 4, 5, 6, 7음절입니다. 7음절. 띄어쓰기는 나 보기가 역겨워 했으니까 3어절입니다. 근데 읽을 때 나 보기가 역겨워 이렇게 안 하고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보기가 읽고 역겨워 읽어서 이 음보입니다. 띄어서 읽는 거, 음보. 이 음보 알겠죠? 띄어서 끊어서 이거는 읽기. 음보는 읽기. 어절은 쓰기. 음절은 한 글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용어입니다.
자, 위치의 반복에서 음위율이라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외형률에는, 그죠? 음수율이고, 음성률이고, 음위율이고, 음위율. 문장이 이렇게 한 문장, 이렇게 행이 있는데, 요 앞에 부분에 비슷한 게 나오면 둔, 머리. 중간에 나오면 요운, 허리, 요통, 허리통. 각오는 각선미, 다리. 요 끝에 부분에 나오면 각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리듬이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만들었는데요. 그 단어 중에서 반복되는 게 의태어입니다. 의태어, 태도, 소리. 빗방울은 뭐라고요? 똑똑똑, 똑똑. 그러니까 같은 소리를 반복하죠. 똑똑. 자, 소리를 반복해서 똑똑, 의성어. 소리를 흉내내는 겁니다. 비유법, 의사하게, 유사하게. 자, 가짜 다리를 의종이라고 그러고, 가짜 손을 의손이라고 합니다. 의소. 그죠? 임시손, 의주, 의종. 그죠? 다쳤을 때 의소나 의족을 만들어서 끼기도 하죠. 자, 의태어는 모양, 깡총깡총, 엉금엉금, 거북이가 엉금엉금. 이렇게 모양을 흉내내는 말입니다. 모양을 흉내내는 말, 태도. 이게 반복하죠. 엉금엉금. 이렇게 반복을 하니까 이것도 운율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의성어를 더 진전하면 음성상징이라고 합니다. 소리로 상징, 현상의 특징을 보여준다. 음성상징어. 음성으로, 소리로 현상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래서 음성상징이라고 합니다. 자, 시적 허용. 자, 시적 허용은 시의 이 적은 특징이라고 해야겠죠. 특징상. 자, 시의 특징상 허가하고, 용납. 아니면 용서. 허용하는 거. 자, 허가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쓰면 틀리죠. 문법에는. 근데 리듬으로 이게 5글자로 됐을 때 더 잘 리듬감을 살릴 수 있으면 노란이 아니라 노란 꽃잎. 이렇게 안 씁니다. 원래는 노란이 맞습니다. 근데 시에서는 가능합니다. 시에서는 노란 꽃잎 하면 3글자로 리듬감이 만나서 자, 문법에는 이렇게 틀리지만, 시에서, 어긋나지만, 시에서는 가능하다. 시에서 허가한다. 허용한다. 그래서 시적 허용이에요. 왜? 시에서 중요한 거는 시는 운율의 미학이니까, 운율성이 더 중요하니까. 운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허가한다. 운율성 때문에. 그게 시적 허용입니다. 운율성 때문에 문법이 틀려도 문법이 틀린 글자도 상관없다. 허가한다. 라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에 시의 첫 부분 끝부분에 같은 걸 쓰면 이 수는 머리 숫자입니다. 이건 머리, 수. 이거는 꼬리 밑자입니다. 이게 서로 상호 간에 관련됐다. 그쵸? 상관. 어떤 데는, 다른 데는 쌍관. 어떤 데는 상응. 상호 응답한다. 상응. 호응한다. 응답하고 호응한다 해서 상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에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는데, 똑같지도 않고 좀 비슷한 문장, 거의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면 수미 상응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시의 기본 용어나 이론들을 학생이 공부해 와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진전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